일단 첫 번째로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건 11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구분돼서 대통령 후보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의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되었고, 이제 민주당의 최종 후보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지만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게 많은 실수 같은 것들을 했고, 거기에서 꽤나 많은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특히나 요거 사진 보신 적 있죠? 이거 진짜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에 내세우고 있는 보호주의나 개념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사진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 라는 걸 봤던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연설을 하다가 저격총을 맞았어. 그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피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는 정말 웬만한 담력이나 쇼맨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면 이걸 못하거든요. 이걸 골랐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트럼프가 될 거다라고 모두 좀 보고 있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다수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들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효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재정정책에서 이제 나라의 수입과 세수와 관련된 거에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감세예요. 얘는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세금에 대한, 특히 증세에 대한 혐오가 되게 심한 편이고, 법인세 일단 낮추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세수는 부족할 것이고 나라 빚을 더 많이 질 수밖에 없다. 재정 적자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통화정책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2월에 트럼프가 지금 현재 FOMC의 이사의장을 맡고 있는 파월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자를 수는 없어요. 아마 26년도까지 못 자를 거야. 근데 파월 이후에 다른 사람을 선임할 때 자기 입김이 엄청 닿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겠지. 그 다음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무역 정책에서 트럼프가 시작했던 이 보호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국에 수입하는 모든 관세 10% 인상 플러스 중국 너네는 무조건 60% 매길 테니까 알아둬 라고 하는 징벌적 과세를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미국은 수입하는 모든 물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중국과 EU와의 마찰은 계속 커질 것이고요. 특히나 트럼프의 성격상 중국과 대판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이 이제 완벽하게 바이든과 대조되는 정책인데 뭐냐면, 바이든이 주도하고 있는 정책 중에 대표되는 게 바로 이 그린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었는데, 트럼프는 그냥 그거 싹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린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친환경 정책은 당연하겠지만 에너지 비용의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석탄이 제일 싸. 어쩔 수 없어. 그 다음 석유, 그 다음 가스인데 그거 쓰지 말고 우리 친환경, 태양광, 풍력 쓰자라고 하면 당장의 비용 무조건 증가하거든요. 전기차 많이 타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부양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포함돼서 다양한 규제들을 많이 완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골랐던 것들 중에서 제가 그냥 5개만 쉽게 꼽은 거고요. 미국이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가 왜 알아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수출의 20% 가까이를 미국이 아마 차지하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꽤나 많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한다. 미국이 대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구나 정도는 알자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치겠다 해서 끝내지 말고 우리는 금융권에 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금융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건 사실 지금 알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 지가 채 일주일도 안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해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언급은 하고 발표는 했으나 그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어찌됐건 11월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미국의 금리가 매력적으로 보일 테니까 사람들이 돈이 한국에 있을 필요 없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많아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게 눈앞에 보이는 환율로 보일 것이고, 원화 가치의 하락, 즉 환율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아직은 예측을 시작하는 단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디테일하게 나올 거고요. 저도 뭐 질문이 있다면, 또는 반응이 있다면, 또는 은희님과 성우님이 너무 궁금하다면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